지금까지 저희가 가명 정보에 대해서 법에서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가명 정보는 무엇인지, 익명 정보는 무엇인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가명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명 처리죠. 가명 처리는 어떤 순서로 해야 될까? 그래서 가명 정보 처리에 대한 절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가명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셋이 있잖아요.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각 특성을 이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돼요. 해당 데이터셋의 특성에 맞게 어떤 조치를 취할까? 그래서 전반적인 순서를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각 단계별 중요한 포커스만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정리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독을 한번 해주시고 이 다음 학습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절차에 대한 이 각 단계별 포커스의 내용은 이 뒷 장표에 제가 따로 정리를 했거든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순서도 형식으로 또 다시 그려봤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사전 준비 단계가 있죠. 이제 첫 번째 여기서는 가명 처리하는 목적을 목적을 정의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건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저희가 29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안전확보 조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고, 가명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특례 조항이 따로 있었잖아요. 28조에 4였나요? 네, 제 기억 속엔 4일 텐데 4에 이제 가명정보 안전조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뭐 30조에는 또 처리방침이죠. 처리방침도 공개해야 되고, 또 안전사고 조치 고시에 따라서 4조죠. 내부관리계획 소리. 그래서 이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이 사전 준비 단계에서 다 해야 돼요. 가명정보를 처리하면 안전조치 의무 이행해야 되고, 처리방침에 기재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안전사고 조치 고시에 따른 내부관리계획에도 수립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전 준비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위험도 측정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통계 목적에 처리할 때 데이터셋에 이제 각 칼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칼럼들의 각 속성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 속성에 따라서 위험도가 높고 낮고, 이거에 따라서 위험도를 측정하고 그 위험도에 따른 처리 방법이 있겠죠. 이거는 뭐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적용해서 처리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가명 정보를 처리하는 범주 내니까 이 처리하는 거를 두 번째 달라고 잡았어요. 근데 몇몇 다른 책들을 이제 찾아보면은 가명 처리하는 거를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단락이 2단락이냐 3단락이냐 그 차이지, 순서가 바뀐 건 아니니까. 어차피 절차는 이 절차거든요. 그래서 절차가 바뀐 건 아니라서 그냥 그렇구나. 저는 같은 처리에 넣었어요. 이거를 가명 처리하는 단계를. 어차피 위험도 측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적용하고 바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위험도를 측정하고 그 수준에 맞게 위험도를 적용하게 돼요.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잖아요. 처리한 정보가 적절한지 적정성 검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적정성 검토는 사실 매 단계마다 여기서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이걸 처리할 건지, 이 단계 끝나면 한 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 어떤 데이터셋을 정했다, 그럼 또 검토하고, 그 다음 위험도 측정했다, 그럼 이게 적절한지 또 검토하고, 매 단계마다 검토를 해요. 근데 또 적정성 검토라고 하니까 이제 뒷부분에서 나올 건데, 이제 반출할 때도 적정성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외부에서 하는 거고, 이건 내부에서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하는 적정성 평가는 아직 그 라이센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현재는 자격증이. 최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에 심사를 해가지고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때 라이센스가 아직은 현재 나온다는 말만 있고, 현재 아직 도입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가명 정보를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나중에 빨리 취득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죠. 아마 그 가명 정보 이 적정성 평가하는 그 평가단이 아마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지금 나오지가 않고 그냥 말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고만 하세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적정성 검토는 최종 단계의 적정성 검토가 아니라 매 단계, 그러니까 내부에서
내부에서 검사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은 이제 뭐 활용이죠. 내부에서 이제 처리한 정보를 내부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는 타 기관하고 정보랑 결합할 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합기관에 가서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합기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 거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단계가 아까 앞에 장표에서 이제 반출 심사하는 단계였잖아요. 반출 심사하는 단계에서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은 이제 가명 정보를 처리할 때, 또는 이제 반출 심사할 때 처리한 정보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식별 가능성, 뭐 복원 가능성, 뭐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 추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가볍게 여기서 한번 보세요. 뭐 이 해당 용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고를 갖고 왔잖아요. ISO 이제 20889 시리즈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식별 가능성이 무엇인지, 또는 이제 추론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하나하나 짚어서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 뭐 K 익명성, L 다양성, 뭐 T 근접성, 뭐 차번 프라이버시, 또 몇 가지가 또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다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가명 처리 조치에서 안 끝났을 때 결국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로. 이때는 이런 뭐 K 값, K 익명성을 적용하거나 L 다양성을 적용해서 처리하는데, 이걸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이라고 해요. 일단은 이론이니까 그냥 이런 거 있구나, 가볍게 보세요. 지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가명 처리 후에 이제 내부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이제 타 기관의 가명 정보를, 그러니까 외부 정보죠, 결합할 때 이제 결합기관에서 결합을 하는데,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까지 적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안 되고요.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많이 뭉개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설정한 목적에서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셋의 각 컬럼들을 선택을 했잖아요. 정의를 했고, 이 속성을 어떻게 잡았냐, 이거에 따라서 또 많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맨 앞에 1번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가명 처리 절차가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첫 번째 단계, 목적 정의했고, 속성 잡고, 그 다음 요 사전 준비 단계에서 뭐 그 후에 뭐 안전조치, 뭐 처리 방침 공개 다 하고, 두 번째는 위험도 분석하고, 그에 맞게 적정한 걸 처리하고, 그 다음은 처리했는데 부족하다면 다시 재처리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나온 정보랑 타 기관의 정보랑 결합하려고 하는데 반출이 됐다. 그런 가명정보 처리 대신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을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합하게 되고, 결합할 때는 결합 기간이 따로 있죠. 이렇게 가명정보 순서를 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1년의 과정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만약에 결합 기간에서 반려가 되면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로 재처리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이 가명정보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너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은 1년의 과정이에요. 1년의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치실 겁니다.